저는 윤서연입니다. 38배 나이에 결혼 3년 차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에는 숨겨진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시댁 2층 작은 방에서 저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무시가 제 가슴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밥상 차려. 시어머니 김정희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69의 나이에도 그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을 놓을 때마다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뿐이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쯧쯧. 뭘 배워서 시집을 왔는지. 말의 칼날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남편 최도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의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 선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곧 용서는 아니었지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과일 깎아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과를 깎으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칼날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두껍게 깎았잖아. 죄송합니다. 돈 없는 집 애들은 역시 손버릇이 없어. 저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돈 없는 집. 제가 숨겨온 진실이 그 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훈아, 회사는 어때?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매일같이 참아왔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처럼 저도 멀리 있고 싶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살림도 못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장을 보겠습니다. 장을 보긴. 돈이 어디서 나와?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 수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물건을 담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서연 씨? 돌아보니 재단 직원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건강하시죠? 다음 주 이사회 때 뵙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체가 들킬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장 보러 갔습니다. 한나절을 가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녁 준비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저는 칼을 놓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너 같은 애가 무슨 최선이야. 그 말에 제 인내심이 끊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말씀 조심해 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쥐뿔도 없는 게 내 집에서 나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은 조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요? 뭐,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건가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고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뺨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후 실장님께 연락해야겠습니다. 한지우 실장은 제 재단 업무를 돕는 분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저 윤서연입니다. 회장님 따님,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 근처 카페로 오십시오. 위치를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한지후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따님, 앉으세요. 실장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뺨에 자국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정체가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제 마트에서 재단 직원을 만났습니다.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댁 근처에서요? 네. 그리고 어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실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품위 있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언론 통제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비서팀과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 정윤호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무슨 준비를 하실 겁니까? 관계 재구성입니다.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요. 대화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실장이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잠시 친구를 만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지요. 소원아, 나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어디로 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카페로 와. 알았어. 30분 후에 볼게. 친구를 기다리며 걸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렵겠지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소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뺨이 왜 그래?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이야기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3년간의 일들을요. 숨겨온 정체에 대해서도요. 소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아, 응? 복수하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경계를 세우려는 거야. 그게 뭐가 달라?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지. 경계는 나를 지키는 거야. 소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약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 집으로? 응. 끝을 내야지. 조심해. 고마워, 소원아.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후 실장이었습니다. 따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기사요?
재단 이사회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따님 성함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직원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습 중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대응은 보도자료 준비 중입니다. 제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윤서연 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이 누구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제 아버지는 대한그룹 회장입니다.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숨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 안전을 걱정하십니다. 기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너는... 네. 제가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사랑을 시험하려던 게 아닙니다. 제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존중입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서들이 일어났습니다. 따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설명해줘.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리할 게 많습니다. 정리? 네. 우리 관계를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계,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아닙니다. 재정리하자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지요. 나가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경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 네. 거주 분리와 관계 재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저는 진정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야기는 법무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아, 이거 어떡하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윤호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미팅 가능하신가요? 급한 일입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자국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변호사 사무실에 갑니다.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는데? 관계를 정리하러 갑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나 좀 봐. 저는 멈춰섰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자려고?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 법무법인 정도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도시의 아침이 분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서 내렸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윤서연입니다. 정윤호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정윤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윤서연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지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3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간략하지만 핵심을 담아서요.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거주 분리입니다. 이혼은 아니시고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의 의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주 분리만으로도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인가요? 우선 별거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재정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시댁에 지원하던 생활비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매달 50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군요. 시어머니께서 아시는 금액은 아닙니다. 비밀 계좌로 송금하셨군요. 네. 남편 명의로 보이게 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놓았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깔끔하게요. 알겠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3년 동안 참으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안에 초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지금 어디야? 강남이에요. 만날 수 있어? 왜요?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있는 곳 근처 카페로 올게. 위치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앉아요.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가요? 어머니가 그러신 일. 그것뿐인가요?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참은 일들도 미안한가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정체를 숨긴 게 서운한가요? 서연아, 왜 말 안 했어?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제 자체로요. 나는 널 사랑했어. 과거형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해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하자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뭘 원해? 거리가 필요해요. 물리적 거리, 그것도 포함해서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침묵했어요. 나는 말리지도 않았고 제 편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었어. 저도 힘들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제 변호사예요. 변호사? 거주 분리 합의서를 준비 중이에요. 서연아, 진정해. 저는 진정해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맞춰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연락 주세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서연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지후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따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댁으로 제 짐을 가져다 주실 분을 보내주세요. 언제 필요하십니까? 내일 오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요. 남편과의 미래를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직원들이 제 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지금 사람들이 와서 짐을 싸가고 있어. 네, 제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네. 제발,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정말? 네. 하지만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왔구나. 네. 앉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무엇이 무서우셨어요? 혼자가 되는 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어. 저는 빼앗으려 한 적 없어요. 알아. 하지만 나는 그게 무서웠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널 밀어냈어. 먼저. 왜요? 떠날 거면 빨리 떠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이 낳은 폭력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님, 저는 적이 아니었어요. 알아.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적으로 만드셨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니?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그럼 난. 하지만 경계는 세우겠어요. 무슨 경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주 분리 합의서예요. 이게 뭐야?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살려고? 제 집을 구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도훈이는? 남편이 선택할 일이에요. 나는? 어머님께는 계속 생활비를 드릴 거예요. 그건 왜? 의무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말의 폭력을 멈춰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어. 만남은 한 달에 한 번으로 하겠어요. 그것밖에 안 돼? 지금은 그것도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알아요. 용서해줘. 저는 일어났습니다. 말은 상처가 돼요. 손은 기억이 돼요. 서연아.
저는 오늘 선을 긋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끝이야? 아니요.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요. 저는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 서연아,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웃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윤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의하셨나요? 네.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남편은요? 남편분도 서명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시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요? 네. 사무실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지요. 서연아, 이 글을 쓰는 게 참 어렵구나. 평생 사과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너에게는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미웠어. 솔직히 말하면 아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너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채워줬지.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 이제야 알게 됐어. 너무 늦었지?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고 싶어. 3년 동안 참아줘서, 그리고 이제라도 나를 가르쳐줘서, 말이 얼마나 아픈지,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았어. 건강하렴, 서연아.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지요. 다음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요? 내가 정한 곳으로 갈게. 카페를 정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지요. 남편이 왔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앉아요.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뭘? 저와 함께 할 건지 아닌지. 당연히 함께 하고 싶어. 그럼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첫째,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제 일을 존중해 주세요. 무슨 일? 재단 일이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알겠어. 셋째, 거주는 분리하되
관계는 유지할게요. 분리? 네. 저는 제 집에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당신이 증명할 때까지요. 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릴게. 고마워요. 서연아, 사랑해.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저를 먼저 사랑하면서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요. 앞으로의 계획들을요. 카페를 나올 때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연락할게. 그래. 헤어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후 실장을 만났습니다. 따님, 모든 일이 잘 정리되신 것 같습니다. 덕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단 일에 집중하려고요.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요. 실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지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집이 생겼구나. 거실에 소파를 놓았습니다. 부엌에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침실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박소원이었습니다. 서연아, 집들이 왔어. 어서 와. 소원이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화분이야. 새 시작을 축하해. 고마워.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힘들지 않아? 가끔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잘했어. 고마워, 소원아. 앞으로 뭐 할 거야? 재단 프로젝트 시작할 거야. 무슨 프로젝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소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라면 잘할 거야. 최선을 다할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원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지요. 2달 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이었지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너는?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편지 받았니? 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충분했어요. 정말? 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정말 후회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노력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을요.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도 봐도 될까? 네, 연락 주세요. 고맙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재단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였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침묵도 때론 폭력입니다. 이곳이 상처받은 분들의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당신의 이야기가 용기를 줬어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저도 경계를 세워볼게요. 잘하실 거예요. 우리는 잠시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지요. 서연아, 나 많이 변했지? 응, 노력하는 게 보여. 고마워. 계속 그래줘. 그럴게.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직은 아니야. 알겠어. 기다릴게.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맞아.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답을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단 일도 계속했지요. 상담센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론 함께 웃었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제 것도 그분들의 것도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님.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오후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지요.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왔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앉아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따르셨습니다. 마셔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사진들이야.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시할머니세요? 그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사진 속 할머니는 엄격해 보이셨습니다. 나도 그분한테 많이 혼났어. 그러셨군요. 말로.
손으로도.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했나 봐. 어머님, 대물림이었던 거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끊었어. 그 고리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천만에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무엇을요? 사랑한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것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는 식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내 집에 가도 될까? 물론이에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언제든 오세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저녁 먹었어? 아직이에요. 같이 먹을래?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올래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네. 갈게. 30분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였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들어와요. 고마워. 남편이 와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 고마워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랐습니다. 맛있겠다. 드세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아. 응? 나 많이 변했지? 응. 정말 많이. 고마워. 기다려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노력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뭐? 우리 이미 새로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알겠어.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하네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상담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경계와 존엄이었지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숨겨왔던 3년에 대해서요. 뺨을 맞았던 그날에 대해서요. 경계를 세운 과정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였습니다. 한 노부인이 다가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저도 며느리에게 그랬어요. 아,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노부인이 울먹이셨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저는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하세요. 받아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하시면 언젠가는요. 감사합니다. 노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변화는 가능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나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난 것이었지요. 그날부터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지요. 예쁘다. 응. 정말. 서연아. 응.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마주 봤습니다. 다시 함께 살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같이 살되 각자의 공간은 존중해요. 알겠어. 어머님과의 관계도 경계는 유지해요. 물론이지. 그리고 제 일을 방해하지 말아요. 절대 안 할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계가 있었으니까요. 존중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지요.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 거짓말이시네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내 눈은 못 속이겠구나. 당연하죠. 제가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먹어봐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한 입 드셨습니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네.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무슨 말씀을. 의사가 그러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후회 없어. 어머님,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저도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뭐가? 가르쳐 주셔서요. 뭘? 용서가 뭔지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서요.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며느리분이 잘 모셨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움은 사라졌다는 것을요. 남은 건 그리움뿐이라는 것을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한지후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따님, 새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뭔가요? 노년 돌봄 상담센터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좋네요.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모든 어머니를 위해서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피곤하지? 괜찮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새 프로젝트 승인했어. 무슨 프로젝트? 노년 돌봄 상담센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야. 그랬을까? 분명히.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응?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나도. 고마워. 뭐가? 함께 있어줘서. 나야말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요. 현재입니다. 저는 41살이 되었습니다. 재단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년 돌봄센터는 성공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배웁니다. 삶의 무게를요. 말의 소중함을요. 용서의 의미를요. 어느 날 상담실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나 봐요. 후회하세요? 네. 너무 늦었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진심을 담아 사과하세요. 받아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통할 거예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일들을요. 뺨을 맞았던 순간을요. 경계를 세웠던 결심을요.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를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오늘 어땠어? 좋았어.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아. 응? 오늘 뭐가 좋았어? 한 할머니를 도왔어. 어떻게? 용기를 드렸지.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넌 참 대단해. 아니야. 그냥 경험을 나눈 것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 응, 정말.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의 약이 된다는 것을요. 그날의 손길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뺨의 통증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분노 대신 경계를요. 복수 대신 존엄을요. 소유 대신 존중을요. 그것이 제가 찾은 평화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입니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잘 자요.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깊고 평화롭게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